상속의 문제점. 상속과 관련된 문제점. 어쨌든 우리가 객체지향에서 객체지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상속이에요. 상속.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상속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상속이 하나도 없어. 그럼 너 객체지향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그리고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이세의 관계가 성립해야 됩니다. 이세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들을 상속으로 모델링하면은 프로그램을 읽을 때 너무 어색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기 바랍니다. 요 예는 처음에 이 챕터 첫 슬라이드에서 소개를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짚어보면 오리 클래스라는 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오리 클래스가. 그래서 멜로독, 레드헤드독 등 다양한 종류의 오리들을 이 오리를 상속받아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오리들은 오리 종류가 다양한데 그 오리들은 생김새는 다 달라요.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꽥꽥거릴 수 있고 하늘을 날릴 수 있고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속을 안 쓰게 되면은 얘네 만들 때마다 코드가 중복되겠죠. 여기도 꽥꽥 넣어야 되고 여기도 꽥꽥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속으로 모델링 하면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장점이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가 오리를 처리할 때 멜로독, 레드헤드독이라는 리모컨 갖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뭐 갖고 처리해요? 저 위에 있는 덕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오리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오리가 뭔지에 따라서 그 오리에 맞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객체지향 용어로는 뭐라 그래? 다형성, 폴리모피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양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다양성을 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 얘들을 처리할 때 얘로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뭘로 써야 돼요? 상위 타입 가지고 활용해야 돼요. 근데 상위 타입 갖고 활용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C++에서는 상위 타입 쓸 때 어떤 종류의 변수를 써야 돼요? 다양성이 되려면 참조나 포인터 타입이 돼야 돼요. 그리고 호출하는 함수가 또 뭐가 돼야 돼요? 버추얼 함수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게 동작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고무 오리를 오리 클래스로 정의하면 고무 오리 말했죠? 그럼 과연 그거부터 본질적으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고무 오리도 오리냐? 그거를 동의 안 하면은 이제 이세 관계 성립하니까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세가 성립한다. 고무 오리도 오리다. 라고 생각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상속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속해서 구현하면 수임은 얘한테는 별로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고무 오리도 물에 뜨니까. 그런데 꽥꽥과 하늘 나는 거는 얘는 안 돼요. 그랬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 고무오리가 어떻게 돼요? 하늘을 날아다니고 꽥꽥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속을 안 하거나 물려받는 메소드에 대해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속은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을
취사 선택을 못 합니다. 나 요것만 물려받고 저건 안 할래. 그걸 못 해요. 그러니까 얘가 4개의 메소드가 있으면 얘가 원하든 원치 않든 4개의 메소드들이 다 물려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고무오리라고 정의한 것처럼 이 메소드들을 내가 물려받기 싫으면 재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재정의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고무오리는 꽥꽥거리지 않고 삑삑거린다. 그럼 재정의해서 얘는 삑삑하게끔 하면 되죠. fly는 날 수는 없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재정의 하는데 뭘로 만들어요? 빈 메소드로 구현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고무오리에 대해서 fly 메소드가 호출되면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상속을 할 때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 부모로부터 어떤 메소드를 받는지, 그 부모로부터 받는 메소드를 내가 그대로 써도 되는지, 수정을 해야 되는지, 물려받으면 안 되는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물려받아야 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수정을 해야 되면 재정의해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삑삑처럼. 물려받지 않아야 돼. 그럼 어떻게? 재정의 하는데 뭐래요? 빈 메소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자식 클래스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애들이 플라이를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렇게 물려봤는데 10개는 플라이가 돼. 10개는 플라이가 안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설명된 방법은 이 10개마다 플라이를 재정의해서 어떻게 해? 빈 메소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객체적인 상속에서 하는 때는 번거로운 거죠. 코드 중복을 없애려고 하는 건데 빈 메소드를 똑같은 빈 메소드를 10개 만드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코드가 중복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중간 클래스 하나 만드는 거예요. non-flying dog 해서 얘에서 빈 메소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10개에서 할 일을 요 한 군데에서 하고 얘네들은 뭘 상속받아? 얘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얘를 상속받으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fly 메소드에 대해서 뭘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재정의된 빈 메소드 물려받으니까. 자, 자식들이 필요 없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럼 그 필요 없는 메소드는 어떻게 해결해요? 재정의한다. 빈 메소드로. 근데 그런 애들이 많으면은 각각에 하지 말고 뭘 만들어요? 중간 클래스 하나 만든다. 그 중간 클래스가 뭘 갖고 있어요? 그 메소드의 상속을 해결해주는 빈 메소드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가지는 중간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상속은 자식들이 취사 선택을 못한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예요. 앞에 설명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속과 관련된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객체지향 개발 원리 중에 LSP라는 원리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본 원리가 뭐가 있나? LSP 말고. 기억나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게 SRP예요. SRP.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한번 들어보겠지만 대표적인 게 솔리드라는 5개가 있어요. 이게 LSP고 얘가 SRP예요. SRP. 그래서 LSP라는 거는 C가 P의 하이 클래스 타입이면 P는 C로 대체될 수 있어야 된다. 맞아. C가 P의 하이 클래스면 P는 C로 대체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리고 러버덕이 오리의 뭐예요? 자식 클래스죠. 그럼 오리가 필요한 데에는 러버덕을 갖다 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어서 막 재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맞냐를 안 맞냐를 따져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LSP 관련해서 많이 생각하는 게 렉탱글과 스퀘어, 엘립스와 서클이에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수학적인 개념에서는 이세의 관계가 맞습니다. 근데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 있을 때 직사각형을 처리하는 곳에 정사각형을 갖다 놓으면은 이상해져요. 직사각형의 행동하고 정사각형의 행동은 같지는 않아요. 직사각형은 한쪽만 늘릴 수 있는데 정사각형은 한쪽만 늘리게 되면은 정사각형이 아니게 되죠. 타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요. 그래서 상수 구현할 때 이세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LSP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LSP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면은 상속을 안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상속을 하고 그런 메소드들이 문제가 없게끔 재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어색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하고 구현을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요 앞에 얘기하고는 좀 관련된 얘기인데 같이 들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은 아닌데 상속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자바를 안 들었지만 뭐 같이 듣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자바에서는 클래스와의 관계가 상속만 있지 않고 구체화라는 게 있어요. 구체화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하는데 부모 클래스에 뭐가 없냐면은 상태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들을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선언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클래스가 어떤 활용도가 있냐를 생각을 해보고 C++에서는 그것을 흉내낼 수 없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flyabl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멤버 변수 하나도 없어요. 얘는 밑에서 상속할 거니까 소멸자는 가상으로 만들어놔요. 안 만들면 안 돼요. 항상 밑에 상속할 거는 소멸자를 뭘로 만들어놔야 돼요? 가상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fly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드는데 가상함수예요. 근데 equal 0이야. 그럼 뭐라 그래? 얘를 순수 가상함수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클래스는 뭐가 돼요? C++ 개념에서 추상 클래스가 돼요. 그래서 이 클래스의 객체는 생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성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클래스를 오리도 상속할 수 있고 꿀벌도 상속할 수 있고 뭐 비행기도 상속할 수 있고 날아다니는 것들은 다 상속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을 해. flyable을 오리가 상속을 해요. 그러면은 오리가 fly를 정의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 재정의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flyable을 상속했는데 오리가 fly를 재정의 안 해.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얘도 추상 메소드를 가지니까 순수 가상함수를 가지니까 추상 클래스가 돼요. 근데 얘는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얘도 재정의하고 있어요. 자, 상속의 이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가 뭐야?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 편하다는 거예요. 앞에 봤을 때 얘네들 정의할 때 요 세 개를 다시 정의하지 않아도 되니까 얘를 정할 때 편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 장점은 뭐예요? 얘네들을 올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요걸 보면
얘네들을 구현할 때 얘를 상속하면서 얘를 정의할 때 편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편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의무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상속의 두 번째 장점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즉 플라이어볼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는 어떤 애들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떤 애를 인자를 보낼 수 있을까? 오리도 보낼 수 있고 꿀벌도 보낼 수 있고 나비도 보낼 수 있고 비행기도 보낼 수 있고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어떤 메소드만 호출할 수 있을까? 그치. fly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를 여기도 오타다. 여기 뭘까? 스임이에요, 스임. 여기 오타다. 스임이에요. 그리고 C++는 뭐가 돼요? 다중상속이 된다 그랬죠. 여러 개 상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애들을 다중상속 받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다중상속 개념에서. 다중상속하면 문제가 된다 그랬죠. 다이아몬드 프로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그랬는데 얘는 문제가 안 돼. 왜?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수십 개를 구현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오리는 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 있는 인터페이스 개념을 C++에서도 충분히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고 이거 활용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이 C++가 없는 인터페이스 기능을 자바에만 있는 기능을 C++에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활용해 주시면 좋다. 오케이? 좋다. 그리고 이제 다중상속. 여러 개 부모로서 상속받을 때 여러 부모가 동일 이름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구분이 필요. 그리고 상속 개수도에서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두 번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living things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클래스가. 여기에는 뭐가 있어? eat가 있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먹어야 돼. eat가 있습니다. living in sky. living in sky는 하늘을 날 수 있어요. 하늘 날 수 있는 애들. 그리고 하늘 날 수 있는 애도 먹으면 먹어야죠. 그래서 living thing을 상속받고 있습니다. living in water. 물속에 사는 애들. 걔도 living thing. 먹어야죠. eat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swim. 물속에서 살 수 있어요. 놀 수도 있고. 그러면 오리는 어떻게 되죠? 하늘에도 날 수 있고 물속에서 살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모델링 하면은 이런 식으로 클래스 계층도가 그려져요. 클래스 계층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얘는 eat 메소드는 어떻게 돼요? 일로 올라가도 있고 일로 올라가도 있죠. 두 개가 있어 버려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되고 플레이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플레이 쓰면 이 플레이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 에러예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얘가 다 에러가 납니다. 에러. eat가 두 군데 있고 이쪽 올라가도 있고 저쪽에 올라가도 같은 애지만 플레이는 다른 애지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 다중상속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C++에서. 첫째, 상속을 할 때 퍼블릭이 아니라 버추얼을 상속합니다. 버추얼 상속을 하게 돼요. 거기다 왜 버추얼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버추얼 쓰게 되면은 아까는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두 개로 그려져 있죠.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되게 돼요. 그럼 올라가면 eat는 일로 가나 똑같은 데 가죠. 그럼 이제 eat는 문제가 없습니다.
플레이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만약 내가 요 플레이를 쓰고 싶으면은 구분할 수는 있어요. 리빙 인 스카이의 플레이 누르면 얘가 아니라 뭐 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요렇게 구분해서 쓰시면 되고, 혹시 두 개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상속할 때 버추를 넣어주시면 위에 가다가 걔가 두 번 나와도 한 번으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다중상속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다이아몬드 모습이라고 해서 다이아몬드 프로블럼이라고 그래요. 다중상속에서. 이 다이아몬드 프로블럼을 저 버추얼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C++는 해결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속 사용 시 고려사항. 지금까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세의 관계가 성립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내에서 상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충분할 경우에만 상속으로 모델링 해라. 무조건 하지 말라. 이세의 관계가 성립 안 하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이세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내 프로의 절반적으로 이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뭘 고려해야 돼? 여기 안 쓰져 있는데. LSP 관점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은 클래스 간의 정적 관계가 맺어진 것이며 후손들은 자신이 물려받는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없다. 하위 클래스 정의할 때 상속받는 모든 메소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조치는 뭐예요? 재정의하는 건데, 내가 맞게끔 재정의하는 게 있고 빈 메소드 재정의하는 게 있어요. 근데 빈 메소드로 재정의하는 게 많아. 형제들 간에. 그럼 어떻게 해? 각각에 중복하지 말고 중간 클래스를 만들라. 형제 클래스 간의 차이는 메소드의 차이가 아니라 메소드 내부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 상속했는데 부모 리모컨에 없는 메소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이 부모 리모컨으로는 그 메소드는 부를 수 없어요. 이 리모컨으로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펫, 강아지, 고양이 있는데 강아지에만 있는 메소드가 있어. 그럼 펫 갖고는 부르지 못하고 강아지 리모컨으로 불러야 돼요. 그럴 때 만약에 일로 갈라 그러면 타입 변화할 때 뭘 써요? 다이나믹 캐스트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다이나믹 캐스트 쓰실 필요 없이 만들어주신 게 좋다. 그래서 make sound라는 추상 메소드를 만들고 이쪽에는 멍멍, 이쪽에는 야옹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리모컨에 make sound 누르면 하나는 야옹거리고 하나는 멍멍거리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상습 계층도에서 단말 클래스만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클래스를 만드는데 상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객체 생성하고 얘도 객체 생성하면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얘만 생성하면 되고 얘는 리모컨으로만 활용하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케이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C++는 얘를 강제적으로 객체를 생성 못하게 막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만 가능해요? 객체 생성 못하게 하려면 얘가 뭘 가져야 돼요? C++는 순수 가상함수를 가져야 돼. 순수 가상함수를 가지지 않는 애들을 객체를 생성 못하게 막는 방법이 C++에는 없습니다. 자바에 있는데 C++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요. C++는 다중상속을 지원하기 때문에 클래스 상속 계층도가 트리 구조가 아닐 수 있지만 가급적 트리 구조가 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이거 진짜 안 돼요.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얘는 B는 얘의 자식이고 C도 자식인데 C는 A도 상속받고 B도 상속받아. 이렇게 설계하면 안 돼.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다중상승이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중상승하다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거나 이제 이런 버추얼 키워드를 써주셔야 돼요. 알았죠?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게끔 버추얼 키워드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설계한 클래스가 아닐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는 정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숙제를 또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쫙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거기다가 적금 통장을 넣으려고 그래. 근데 적금 통장에 대한 고려가 없었어. 그러면은 넣기가 힘들어져요. 위에 걸 수정하지 않고는. 클래스의 상속 깊이가 너무 깊으면 복잡성이 증가해서 안 좋아요. 셋, 넷, 맥시멈 넷. 상속받고 막 한 7개 한다. 프로그램 짜기 힘들어요. 너무 깊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상속과 포함 관계 중 포함 관계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예시는 안 드렸네. 이 예시를 알고 싶으시면 다음 학기에 제 자바 수업을 들으세요. 아니면 나중에 자바 말고 객체지향 개발론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면 요 얘기를 좀 더